소변에서 거품이 계속 생기거나 발목이 붓는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서 힘드시죠? 혹시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제가 40년간 신장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의사들조차 이제 투석이나 이식만이 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만났던 74세 김태임 님도 그랬습니다. 신장 기능이 3%까지 떨어져서 의료진들이 모두 포기했었죠. 가족들은 이미 투석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건 말이죠.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채소에 숨어 있었습니다. 김태임님은 지금 투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신장 기능이 60%까지 회복됐거든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특별한 방법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왜 늦게 발견될까?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90%가 자신이 신장병 환자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신장이라는 장기가 워낙 참을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말 없는 효자처럼 70%가 망가져도 끙소리 하나 안 내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수도관이 70%나 막혀도 물이 조금씩 나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면 그때서야 큰일 났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이 1020%만 남았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미 손쓸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고요. 하지만 정말 아무런 신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참 똑똑해서 미리미리 신호를 보내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쳐 버릴 뿐이에요. 첫 번째 신호는 소변에서 나오는 거품입니다. 맥주 거품처럼 하얗고 끈끈한 거품이 계속 생긴다면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저녁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아있다면 신장이 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예전처럼 활기가 없다면 신장에서 만드는 혈액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세요.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부전이 진행됐네요. 이제 투석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아니면 신장 이식을 고려해 보세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한번 망가진 신장은 절대 되돌아올 수 없는 걸까요?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의학계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에 숨어 있었어요. 1974년 겨울이었습니다. 당시 50대 중반이었던 박윤자 여사님이 제게 오셨을 때 이미 신장 기능이 5%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의료진들은 모두 손을 들었고 가족들은 장례 준비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6개월 후 박윤자 여사님이 건강하게 걸어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모든 의료진이 깜짝 놀랐어요. 신장 기능이 40%까지 회복되어 있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박윤자 여사님이 유일하게 바꾼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배추를 드신 것뿐이었어요. 선생님, 양배추가 정말 그런 효과가 있나요? 하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양배추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비타민 U예요. 이 성분은 손상된 세포막을 복구하는 천연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집 벽에 금이 갔을 때 시멘트로 메우는 것처럼 신장의 사구체 혈관벽에 생긴 상처를 아물게 해주거든요. 두 번째는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건 우리 몸 안에 쌓인 독소를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신장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먹는 방법입니다. 양배추를 끓여서 드시면 안 돼요. 열을 가하면 이 소중한 성분들이 모두 파괴되거든요.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배추 생즙을 내서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2잔씩 아침 공복에 1잔, 저녁 식사 전에 1잔씩 드시면 됩니다. 생즙이 부담스러우시면 양배추를 작게 썰어서 그냥 씹어 드셔도 좋아요. 다만 식사하기 30분 전에 드셔야 해요. 그래야 위산과 섞이지 않고 온전히 흡수될 수 있거든요.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사과나 당근을 조금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맛도 좋아지고 효과는 더 좋아져요. 실제로 제가 지난 40년간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양배추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모두 놀라운 회복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만난 74세 김태임 님도 그중 한 분이에요. 투석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양배추를 6개월간 꾸준히 드셨거든요. 지금은 투석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양배추만으로는 부족해요. 신장을 완전히 되살리려면 양배추와 함께 드셔야 할 다른 특별한 채소들이 더 있거든요. 그 두 번째 비밀이 바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채소 안에 숨어 있습니다. 1992년 봄,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진 68세 이정수 선생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다리와 발목은 검은 반점들로 얼룩져 있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서 온몸에 독이 쌓인 상태였죠. 의사들은 다리를 잘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정수 선생님은 절망에 빠져 계셨고요. 그런데 1년 후 그분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게 변했던 다리 피부가 말끔히 회복되어 있었고 신장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어요.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브로콜리였습니다. 양배추도 좋다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브로콜리네요?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브로콜리는 양배추와는 차원이 다른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양배추가 일반 청소기라면 브로콜리는 산업용 진공청소기 같은 존재거든요. 브로콜리 안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농도가 양배추보다 무려 3배나 높습니다. 게다가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특별한 성분까지 들어있어요. 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첫 번째로 신장에 달라붙어 있던 독소들을 강력하게 분해해서 소변으로 배출시켜 버려요. 마취 때 묻은 옷을 강력한 세제로 깨끗하게 빨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깨워줍니다. 잠들어 있던 해독 효소들을 활성화시켜서 24시간 내내 독소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요. 세 번째로 당뇨로 인해 손상된 신장 혈관을 복구해 줍니다. 이정수 선생님의 검은 다리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런데 브로콜리도 먹는 방법이 중요해요. 생으로 드시기는 힘드니까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소중한 성분들이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줄기 부분을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줄기에 해독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거든요. 껍질만 살짝 벗기고 함께 드세요. 언제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밤 동안 우리 몸이 해독 작업을 할 때 브로콜리의 성분들이 도움을 주거든요. 하루에 한 송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냄새 때문에 못 먹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마늘이나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고 볶아서 드셔도 괜찮아요. 맛도 좋아지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이정수 선생님은 지금도 매일 브로콜리를 드시고 계세요. 브로콜리가 제 생명을 구해줬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신장을 위한 천연 해독제예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그 효과를 10배로 증폭시켜주는 마법 같은 식재료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의 신장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1998년 가을 79세 최병수 어르신이 며느리 손에 이끌려 제게 오셨습니다. 혈압이 200을 넘나드는 상황이 20년간 계속되면서 신장 혈관들이 하나둘씩 터져나가고 있었어요. 신장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기능이 거의 멈춰가는 상태였죠. 할아버지, 이제 투석 준비를 해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최병수 어르신이 혼자 힘으로 병원에 걸어오셨어요. 혈압도 130대로 안정되고 신장 기능도 50% 이상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할아버지, 무슨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신 건가요? 최병수 어르신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매일 아침 생마늘 한 쪽씩 먹었을 뿐이야. 마늘이요? 그냥 마늘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그 평범한 마늘이에요.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놀라운 물질이 들어 있어요. 이 알리신이 바로 신장 혈관을 되살리는 천연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알리신은 세 가지 기적을 일으켜요. 첫 번째, 신장에 생긴 염증을 꺼뜨려 줍니다. 마치 타고 있는 불을 물로 끄는 것처럼 신장에서 일어나고 있던 염증 반응을 멈춰 주거든요. 두 번째, 막혔던 신장 혈관을 다시 뚫어줍니다. 혈관 벽에 달라붙어 있던 찌꺼기들을 녹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신장의 자가치유 능력을 깨워줍니다. 잠들어 있던 신장 세포들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마늘을 잘못 드시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볶거나 끓여서 드시는데 열을 가하면 알리신이 모두 파괴돼 버려요.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해요. 그렇다고 마늘을 통째로 씹어 드시면 안 됩니다. 위에 자극이 너무 심하거든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을 잘게 다진 후에 10분 동안 공기 중에 그대로 둬두세요. 이렇게 하면 마늘 속의 알리인이 알리신으로 변화하면서 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꿀에 재워서 드시면 돼요. 꿀이 마늘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고 위 보호 역할도 해주거든요. 하루에 마늘 한 쪽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요. 냄새 때문에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마늘 드신 후에 사과 한 조각이나 우유 한 컵을 마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최병수 어르신은 지금 85세가 되셨는데도 여전히 건강하세요. 마늘이 내 목숨을 구해줬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마늘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신장 혈관을 되살리는 천연 의약품이에요. 하지만 마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마늘과 브로콜리, 양배추의 효과를 더욱 강화해 줄 특별한 조력자들이 있거든요. 그 비밀의 조력자들이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숨어 있습니다. 2005년 여름 61세 강미숙 님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제게 오셨어요. 단백뇨 수치가 정상의 20배나 나온 상태였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이 컵케이크 위 크림처럼 하얗게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 몸에서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지 무서워요. 강미숙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재검사를 받은 강미숙님의 단백뇨 수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품도 거의 사라졌고요. 뭘 하셨기에 이렇게 좋아졌나요?
매일 아침 사과 한 개씩 먹었을 뿐이에요. 사과요? 네, 그냥 평범한 사과였습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과 케르세틴이라는 두 가지 보물이 숨어 있어요. 펙틴은 신장의 사구체 막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구멍난 채를 메우는 것처럼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구멍들을 하나씩 막아주거든요. 케르세틴은 신장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는 것처럼 염증을 진정시켜주죠. 그런데 사과만으로는 부족한 게 있어요. 바로 단백질이에요. 신장병 환자분들 중에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나쁜 단백질은 피해야 하지만 좋은 단백질은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2010년에 만난 58세 이면철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체중이 10kg이나 빠졌어요. 근육도 많이 줄어들어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죠. 단백질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고기는 일절 안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백질을 아예 안 드시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몸에 있던 근육까지 분해되어서 오히려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달걀 흰자를 권해드렸어요. 달걀 흰자에 들어있는 알부민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유지해주는 최고의 단백질이거든요. 6개월 후 이면철 선생님은 잃었던 체중과 근력을 모두 회복하셨어요. 신장 수치도 오히려 좋아졌고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아침에는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세요. 양배추의 쓴맛을 사과가 달콤하게 만들어주고 두 재료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점심에는 브로콜리와 함께 달걀 흰자 2개 정도를 삶아서 드시면 돼요. 노른자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흰자만 드세요. 저녁에는 마늘을 꿀에 재워서 드시고요. 이렇게 하루 3번 각각 다른 조합으로 드시면 24시간 내내 신장이 회복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강미숙님과 이면철 선생님은 지금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세요. 두 분 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신장을 해치는 습관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2015년 봄 65세 황순래 님이 다시 제게 오셨어요. 3개월 전에 양배추와 브로콜리, 마늘 섭취법을 알려드렸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 했는데 왜 안 좋아질까요? 혹시 저한테는 효과가 없는 건가요? 황순래님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물어봤더니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침에는 양배추 주스를 마시셨지만 바로 이어서 된장찌개와 김치를 드셨어요. 점심에는 브로콜리를 드셨지만 짜장면과 함께 드셨고요. 저녁에는 마늘을 드셨지만 매일 커피를 34잔씩 마시고 계셨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독을 함께 먹으면 소용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황순래님, 음식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반의 효과밖에 볼 수 없어요. 제가 5가지 핵심 관리법을 알려드렸더니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소금 섭취량을 하루 5g 이하로 줄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2g의 소금을 먹어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죠. 이 소금이 신장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아세요? 마치 망가진 정수기에 더러운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아요. 국물 음식은 당분간 완전히 끊으세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 모두 국물이에요. 두 번째, 물 마시는 방법을 바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데 그러면 신장에 급작스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반 컵 정도씩 하루에 810번 나누어서 마시면 됩니다. 차가운 물이나 얼음물은 절대 피하세요. 신장은 차가운 걸 매우 싫어하거든요.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격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씩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깊게 숨을 쉬세요. 그러면 신장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나서 회복 속도가 빨라져요. 네 번째, 수면 패턴을 맞추는 거예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우리 몸의 해독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깊게 자야 신장이 제대로 회복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늦잠보다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독성 호르몬이 나와서 신장을 공격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심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황술래님은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한 후 2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20% 향상됐어요. 왜 진작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신 분들은 모두 빠른 회복을 보였어요. 2018년에 만난 72세 박정호 선생님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양배추만 드시다가 별 효과를 못 보셨는데 생활 습관까지 바꾸신 후에는 6개월 만에 투석 직전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셨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신장을 해치는 요소들을 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신장을 몰래 망가뜨리는 숨은 적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적들을 모르고 지나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겨울 55세 조미영 님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워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강한 음식만 먹었는데 왜 신장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조미영 님의 신장 기능은 30%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위험 요인은 없어 보였거든요. 자세히 물어보니 문제를 찾을 수 있었어요. 조미영 님은 10년 동안 매일 두통약을 드셨더라고요. 스트레스성 두통 때문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셨어요. 또 혈압 때문에 처방받은 이뇨제도 5년간 드시고 계셨고요. 이런 약들이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생각하는 약들 중에 신장을 몰래 파괴하는 것들이 많아요. 신장을 망가뜨리는 5가지 숨은 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적은 소염진통제예요. 두통약, 관절염약, 생리통약으로 흔히 사용하는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같은 약들이에요. 이런 약들은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를 막아버려요. 마치 호스를 꽉 조여서 물이 안 나오게 하는 것과 같아요.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지만 매일 먹으면 신장이 서서히 죽어가요. 두 번째 적은 특정 혈압약이에요. 특히 이뇨제 계열의 혈압약을 조심하세요. 이 약들은 강제로 소변을 많이 만들어서 혈압을 낮추는데 그 과정에서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2017년에 만난 69세 한영수 선생님도 이뇨제를 8년 동안 드시다가 신장이 망가지셨거든요. 세 번째 적은 조영제예요. CT나 MRI 촬영할 때 사용하는 조영제가 신장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검사가 아니라면 조영제 사용을 피하시고 사용하셨다면 검사 후 48시간 동안은 물을 많이 드셔서 조영제를 빨리 배출시켜야 해요. 네 번째 적은 항생제예요. 특히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강한 항생제들이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생제 남용은 피하세요. 다섯 번째 적은 당뇨와 고혈압 방치예요. 이 두 질환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들이거든요. 혈당은 식후 2시간 기준으로 140 이하, 혈압은 13,080 이하로 꼭 유지하세요. 조미영님은 두통약을 끊고 이뇨제를 다른 종류의 혈압약으로 바꾸신 후 양배추와 브로콜리, 마늘을 꾸준히 드셨어요. 1년 후 신장 기능이 50%까지 회복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라고 후회하시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신장을 되살리는 비결은 3가지입니다. 좋은 음식 더하기, 올바른 생활 습관 더하기, 위험 요인 빼기예요. 양배추의 비타민 U와 설포라판, 브로콜리의 강력한 해독 성분, 마늘의 알리신, 사과의 펙틴, 달걀 흰자의 알부민.
이 5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74세 김태임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임님은 신장 기능이 3%까지 떨어져서 의료진들이 모두 포기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신 후 신장 기능이 60%까지 회복되셨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세요. 투석과 이식만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에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한다면 그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알려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